네, 안녕하십니까. 풍수에 살고 풍수에 죽는 풍생풍사입니다. 오늘은 원래 좀 다른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댓글에 어느 분이 풍수 인테리어 소품에 대해서 한번 찍어 달라고 영상 요청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렇게 부랴부랴 좀 찍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호랑이 그림이라든가 액자, 도자기, 조명이 풍수적으로 활용이 가능한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당연히 소품이니까 물론 기운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있지만 저는 조금 뒤로 밀려놓은 이유가 크기도 작고 조금 그렇게 영향력이 일단은 다른 것보다는 조금 미미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먼저 앞선 영상에 그게 좀 빠져 있었는데, 시청하시는 분의 한 85%가 여성분들이다 보니까 또 그쪽으로 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활용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말로 온 김에 이렇게 한번 찍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풍수 인테리어 소품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이렇게 설명을 안 하더라도 저 말고라도 많은 분들이 유튜브 영상에 올린 거를 저도 봤는데 거기서 대략 참고를 하시면 되고, 특별히 몇 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릴 게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화면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화면을 보면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호랑이 그림이 여기 나와 있는데, 호랑이 그림 같은 경우는 주로 액막이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애군을 막기 위해서 나쁜 기운이 못 들어오게 하는 액막이용으로 사용을 하는데, 특히 수험생이 만약에 있다면 그 수험생 방에 액자라든가 아니면 족자식으로 된 걸 걸어 놓으면 좋긴 좋은데 어떤 호랑이 그림을 거느냐, 그게 또 문제겠죠. 요 밑에 보면 요 못되게 생긴 요 호랑이가 있죠. 입을 벌리고 있는 호랑이들이 있습니다. 얘들은 안 됩니다. 얘들은 방정 맞다 싶어서 얘들은 기운을 오히려 또 잡스럽게 만드는 그런 그림이죠. 근데 요 위에 보면 듬직하게 입을 다물고 있는 모습의 호랑이들이 있습니다. 입을 다문 호랑이 그림이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좀 대부분의 집들이 관광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건데, 이 현관에 달린 종이죠. 이 종을 왜 이렇게 올려놨냐면, 현관문 문을 열면 바로 베란다가 보이는 집이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복도식으로 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관문을 열면 바로 직통으로 베란다가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집에는 만약에 베란다가 안 보이게끔 앞에 중문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파티션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그런 게 없다고 하면은 기운 자체가 바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또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현관문에 이렇게 종을 달아 가지고 문 열 때마다 소리를 딸랑딸랑 나게 해가지고 기운이 흐트러지는 거를 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지금 여기 종을 달아놨고, 또 유리구슬도 쓸 수 있습니다. 유리구슬이 서로 부딪히면서 소리가 맑은 소리가 나는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관문에 달 수 있는 종을 올려놨다. 그 뒤에 이제 보시면 이 사과나무 풋사과, 요즘 또 붉은 사과는 아니고 또 풋사과 이 액자가 많이 또 나간다고 합니다. 풋사과 그림이라든가 그 다음에 식물, 잎이 넓은 식물 이런 거 대표적인 게 되는데, 이 두 개는 목의 소품이죠. 나무의 기운을 갖고 있는 소품이 됩니다. 이것도 화분도 목의 소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식물이니까 다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목의 소품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많이 걸고 있는 해바라기 그림, 해바라기 액자 이런 걸 많이 그런데, 이거는 재물운을 상승한다고 하고, 사실은 이거는 그림이 이 색깔 자체가 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이것은 토의 소품이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왜 노란색이 왜 토의 소품인지는 따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 목단화죠. 목단화가 주로 붉은색입니다. 붉은색. 그래서 이 불화자, 화의 소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두 개가 의미하는 거는 부귀와 장수를 의미한다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지금 도자기 그림이죠. 이 색깔보다는 일단 도자기 그림이라고 제가 올려놨는데, 이 도자기는 말 그대로 이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토의 소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는 나중에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 그런갑다 하고 일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엉이 그림이죠. 부엉이 인형도 요즘 많이 나오는데 이걸 만약에 그 흙으로 도자기로 만들었다면 이거 역시 토의 소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재물운을 좋게 하는 뭐 그런 기운이 있다고 하는데 뭐 일단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주석으로 된 잔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석으로 된 인형, 이거는 당연히 이 쇠로 만든 거기 때문에, 쇠의 종류로 만든 거기 때문에 금의 소품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금의 소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산소와의 물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잉어도 물에서 지금 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물의 소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물의 소품. 잉어는 뭐 출세운을 상승시킨다고 흔히 알고 있다는 거죠. 요렇게 되는데 뭐 SNS 상에 올라와 있는 풍수 인테리어 소품은 정말 많습니다. 많고 또 여기 대해서 말하신 분들도 많고 블로그도 많고 유튜브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대체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거를 일반화 시킨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화 시킨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를 보면은 오행이죠. 음양오행이 우리 동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음양오행인데 이 음양오행에서 풍수가 출발하고 예를 들어서 또 사주로 나눠지고 또 뭐 관상, 손금, 성명학 이렇게 여러 갈래로 지금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 근본은 음양오행인데 이미 조금 지루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향별 색깔만 만약에 따진다면 동은 나무의 기운이라서 녹색이다. 그래서 동쪽에는 녹색을 무조건 붙여라. 응?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남쪽은 불의 기운이기 때문에 무조건 빨간색은 남쪽으로 가게 해라. 마찬가지로 토는 중앙이기 때문에 토는 무조건 노란색은 중앙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게 안 보이는데 지금 바탕이 이 흰색이죠. 흰색. 이 서쪽은 금의 기운이기 때문에 흰색은 무조건 서쪽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북쪽은 물의 기운이기 때문에 무조건 까만색은 북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나의 사실을 모두가 같은 사실인 것처럼 이게 일반화를 자꾸 시킨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집집마다 구조가 다르고 자연이 방향이 다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하느냐. 오늘 아침에 그 도면을 저한테 보내기 위해서 톡으로 이렇게 날라온 게 있는데, 여기가 지금 그 빌라입니다. 빌라인데 아침에 제가 그 톡으로 받은 그분이 직접 그리신 도면입니다. 잘 그렸죠? 예, 잘 그린 겁니다. 이게 대부분이. 남자도 이렇게 좀 그리라면 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성스럽게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만약에 주시고 주소를 만약에 저한테 주시면은 그걸 제가 분석을 할 거 아닙니까? 아, 주소대로 하니까 자양이 어떤 자양이 나오더라. 그 자양으로 보니까 녹색 그 숫자가 있는 데가 있죠. 아, 이쪽은 따님 방인데 이쪽은 굉장히 좋은 방향입니다. 그리고 안 좋은 방향은 여기 빨간색 화장실이라든가 여기 방인데 마침 여기를 또 안 좋은 방을 또 창고방으로 또 사용을 하고 계셨고, 예. 그 다음에 파란색 방은 무난한 방입니다. 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바로 드린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낸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다시 분석을 해가지고 이 자양별로 제가 이쪽 방향에는 800토, 토가 두 개니까 토의 기운을 빼주기 위해서 금의 기운을 넣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놓은 게 저번 영상에도 올렸지만 방향별 벽지 색상 이렇게 제가 올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비단 벽지뿐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벽지도 해당이 되고 벽지 바꾸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이사 가는 집은 벽지를 뭐 당연히 바꾸고 들어간다 하지만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의 벽지를 바꾸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살림살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벽지를 부득이하게 바꿀 수 없는 분들은 커튼으로도 조정이 됩니다. 커튼. 이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분홍색 계통인데 빨간색이니까 원래 분홍색 계통인데 벽지를 못 바꾸다 보니까 커튼이라도 핑크빛 커튼으로 칠 수도 있다는 거죠. 창문이 만약에 있으면. 그 다음에 여기는 흰 커튼, 그 다음에 녹색 커튼, 연두 커튼,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커튼도 여의치가 않다. 그럼 만약에 이쪽에 방이 있다. 그러면 핑크빛 이불을 또 쓰면 됩니다. 핑크빛 이불이라도 내가 한번 바꿔본다. 바꾼다는 그 의지가 중요한 거지. 베개라도 여기에 흰색이라도 내가 놓겠다. 뭐 이렇게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조명이라는 건데 이렇게 흰색이면은 이도 저도 안 된다. 그러면 조명이라도 밝게 해가지고 일단 하얀 바탕으로 가자.
조명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소품이라는 거죠. 이 소품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크기 자체가 제일 작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부차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풍수 인테리어 소품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오늘 영상을 또 찍게 됐지만, 소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하나는 색상이고 하나는 또 재질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 아침에 도면 보내신 실제로 이쪽에 맞는 방향별 색상이 이겁니다. 네, 이건데 그러면 1번 방향의 분홍색이다. 그럼 소품을 만약에 놓는다. 아까는 그 벽지나 커튼, 이불 조명으로 이렇게 활용을 했지만 이 모든 게 안 된다. 조그만 소품이라도 여기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다 했을 때 붉은색 계통이면 되지 않습니까? 목다나 붉은색 색깔이 많이 들어간 액자 걸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흰색 계열이지 않습니까? 뭐 벽지 커튼 안 된다. 그러면 이 금기운이니까, 흰색은 금기운이니까 뭐 세부치를 놓는다든가 아니면 흰색 테이블보, 흰색 쿠션 뭐 이런 것도 충분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흰색 기운을 갖고 있는 소품을 이쪽에 놓으면 된다. 그 다음에 녹색이니까 당연히 식물 놓으면 되겠죠. 식물, 화분,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육이 같은 경우들 뭐 이쪽 방향에 여기도 6분도 내나 녹색이네요. 그럼 이쪽도 넣고 이쪽도 넣고 그래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까지는 다 해결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여기는 노란색 계열이지 않습니까? 토의 기운을 넣어야 좋다 해가지고 노란색으로 넣는데 여기에는 해바라기 그림 뭐 걸면 되죠. 이쪽 방향에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도자기도 토의 기운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색깔이 아니라 재질로 따지는 건데 토는 어차피 도자기도 토니까 이쪽에 놓으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흰색은 금의 기운, 빨간색은 빨간색이 많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풍수적 소품으로 배치를 하면 거의 끝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그 방향에 맞는 가장 좋은 풍수 인테리어 소품 배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래야만 완벽한 풍수 인테리어 소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작정 뭐 남쪽이라 해가지고 빨간색은 남쪽, 그 다음에 북쪽은 무조건 까만색, 동쪽은 녹색,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 개를 적용을 하더라도 제대로 적용을 하자 그러죠. 이게 어차피 소품 하나 살려면 뭐 공짜로 땅 파면 놓는 것도 아닌데 어차피 돈 주고 사는 건데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그 방향에 맞게끔 하면 기운 자체가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 뭐 사진에 그냥 일단 뭐 참고용으로 나왔지만 이렇게 좀 분위기 자체가 좀 조화가 됩니다. 조화가. 어차피 풍수라는 게 주변 환경을 조화롭게 만드는 데 일을 두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종합을 했을 때는 이 방처럼 좀 조화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사실 계속 보고 있으면 방에 계속 고정해 가지고 있는 소품들이지 않습니까? 이걸 계속 보고 있으면 당연히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영향을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크기도 작고 작아 보이지만 그게 계속해서 이렇게 보이게 되면 당연히 사람한테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하나 이거와 연관된 게 계속 보면 분명히 연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설명을 드릴게. 전라도 요거는 중간에 이제 띄워버리고 전라도 여수에 가면 소라면 중촌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천리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쌍둥이 마을이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쌍둥이 마을 이렇게 표지판이 있습니다. 여기가 1989년도에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갔습니다. 쌍둥이가 많이 출산된 동네라 해가지고 굉장한 사실이죠. 이게 100년 동안 18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이 100년, 근 110년이죠. 110년 동안 75가구 중에서 35가구, 거의 절반에 가까운 35가구에서 쌍둥이가 났는데 38쌍의 쌍둥이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여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1난성, 2난성 낳다 보니 38쌍 관광지된 여수 쌍둥이 마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계에서는 도대체 왜 유독 이 마을에만 쌍둥이가 났을까 그래가지고 의학계에서 실제로 여기 가지고 이제 역학조사를 했다는 거죠. 물도 먹어보고 여기 사시는 분들이 먹는 음식도 같이 먹어보고 생활도 같이 했는데 뭐 1년 동안 생활을 했는데 결론은 모르겠다. 도저히 모르겠다. 어쨌든 모르지만 쌍둥이는 난다. 해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전국 각지의 예비 임산부들이 와가지고 이게 물 때문에 그런갑다. 그러니까 물도 마시고 막 그런 일이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이유를 몰랐죠. 이유를 몰랐는데 풍수하는 사람이 그
동네에 왜 유독 이 마을에는 쌍둥이가 많이 날까 해가지고 딱 갔는데 바로 결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에피소드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믿어도 좋습니다. 1년 동안 연구진들이 밝혀내지 못한 사실을 풍성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바로 밝혀낸 게 뭐냐면 여기 지도를 잠깐 보시면 여기가 쌍둥이 마을입니다. 쌍둥이 마을이고 여기에 고락산이라고 이렇게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때는 쌍봉산이 있었다는 거죠. 쌍봉산. 봉우리가 똑같이 생긴 두 개의 쌍봉산이 정확한 명칭은 고락산인데 쌍봉산이 여기서 이 동네에서 8km 떨어진 곳 바로 보이죠. 지금은 지금 건물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바로 보이는 곳에 쌍봉산이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마을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죠. 멀리서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봉우리가 똑같은 봉우리가 쌍봉산이. 그래서 원인은 이거네. 원인은 이거. 대문이 저 쌍봉산을 바라보고 있는 집에는 모두 쌍둥이가 났을 것이다. 조사 한번 해봐라. 했더만 실제로 그 대문이 쌍봉산으로 된 집이 모두가 그 쌍둥이가 났다는 거. 대단한 겁니다. 계속 보면 영향을 끼친다. 이거는 큰 산을 예를 들은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작은 소품이지만 계속해서 쳐다보면은 분명히 사람한테 영향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어쨌든 조금이라도 내 주변 환경을 내한테 이롭게라도 좀 바꾸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활용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이 방향에 이 맞는 색깔을 전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댓글 다시면 바로바로 제가 답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까? 뭐 댓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댓글만 올리시면은 풍수 인테리어를 제대로 적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